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그 피해자들에게는 사실 그 전세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재산일 텐데, 정말 그런 뉴스들 볼 때마다 어떻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사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온 부분이긴 하지만 전세 계약 체결하실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거는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에 가셔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시죠. 계약하는 그 날짜에 거의 실시간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다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주죠. 등기부 등본상 갑구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갑구에는 이제 소유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임대인이 그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동일인인지 여부 확인하시려면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 명만 나왔다라고 하면 물론 공동명의자 중 한 명도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수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이게 단독 임대인으로서 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 명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체결하는 건지 그 여부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다른 인물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위임을 받은 것이 맞는지 그 위임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수임인의 신분증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갑구에 표시되어 있는 소유자와 나와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나와 있는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금과 잔금, 즉 보증금을 지급하는 그 상대방 역시 동일인인지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중개인한테 입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입금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에게 지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계좌 입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시는 경우에 꼼꼼히 철저하게 영수증과 그 내역을 잘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근저당권 같은 담보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6억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보니 한순위 근저당권으로 채권 최고액 7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집에 대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겠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전세 보증금이 온전히 다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라면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임대인과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는 특약을 맺는다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특약 조항으로 꼭 명시를 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특약을 넣어 놓으시고 잔금 치름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대출이 변제되었는지를 같이 끝까지 중개인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인데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명시하고 있어요. 대항력은 우리가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택에 관해서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과 별개로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무조건 이 주택에 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보증금은 반환이 보장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순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우선변제권이 충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내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최초로 설정된 그 1순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앞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대항력에 있어서 주택을 인도받고, 즉 점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 순간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25일에 이사를 하면서 잔금도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도 했어요. 그런데 나의 대항력은 4월 25일에 생기는 게 아니라 4월 26일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항력은 4월 26일자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잔금 치르고 내 대항력 발생하기까지의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상 간격이. 그 사이에 글쎄 4월 25일에 가서 대출을 받는 그런 임대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으로 계약을 하실 때 지금 내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현재의 이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상 유지를 하여야 하고 더 이상의 권리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을 특약으로 넣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약들을 넣으실 때 이거를 위반하는 경우에 뭐 이제 손해배상으로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한다라는 특약까지 함께 넣으시면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사실 주요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전세계약 시 주의 사항인데요. 이에 앞서서 사실 전세 매물을 알아보실 때 내가 전세 보증금을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자금 융통 방법도 사전에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디선가 이제 자금을 융통 받으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그런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계획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으신다면 임대인의 전세 대출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조항도 특약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의할 사항을 이렇게 다 알고 계셔도, 요즘에는 뭐 이런 정보가 워낙에 많이 제공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다 알고 계셔도 정말 작정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뭐 위조하고 거짓말을 해서 나를 작정하고 속인다면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 범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정말 어렵다고 봐요. 변호사도 뒤통수 맞기도 하고 변호사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사항은 기본적인 생활 법률 상식으로서 놓치지 마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